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 2부 이재영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파장은 정부의 땅값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요, 전년보다 10% 가까이 올랐어요. 11년 내 최대고, 그리고 정부의 공시가 이 현실화로 제곱미터당 본다면 2천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의 상승률은 20.05%가 나왔네요. 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뉴스에서도 너무도 많이 좀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박민호 기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좀 많이 오른 편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핀셋 인상이라 해가지고 좀 많이 올린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에서 한 0.4% 정도에 해당하는 그 면적 정도를 많이 올렸고. 전체 좀 일반적인 한 99.6%에는 이제 세금 위주로 올렸다는 네, 그렇죠. 얘기네요. 네.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어요. 정리를 화면으로 했는데 화면으로 보시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땅값의 이제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지역별 상승률이 발표됐었죠. 서울을 비롯해서 고가 토지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네,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9.42% 이렇게 올랐고요. 지난해 상승률이 6.02%였으니까 3.4%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제 시세 반영률은 작년 대비 2.2%포인트 뛴 64.8%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화면에 빨간색이죠. 서울이 13.87% 올랐고,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하고 부산도 10% 넘게 올랐고요. 제주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9.74%를 기록하는 등 4개 시도가 중심적으로 상승률이 평균을 넘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좀 보면은 이제 강남구가 23% 정도 넘게 올라 최고 변동 지역을 차지했고, 서울의 중구나 영등포구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구, 부산 진구 이런 순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또 차이가 있고, 보니까 고가 토지의 현실화율은 대부분이 한 70% 정도에 좀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공시지가 산정 그 근거는 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단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하고요. 심의 과정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기본으로는 주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을 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 현실화율이 62%에서 64%로 2%포인트 오른 걸로 나왔잖아요. 네. 시세를 좀. 주택에 비해서도 높은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이번에 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역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를 들자면 도로를 하나 사이에 끼고도 맞은편에 있는 상가들은 장사가 되게 잘 되는 데도 네. 있고, 또 그 길 건너서는 또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 지역을 통틀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꺼번에 묶어서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좀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 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단독주택도 그랬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네. 않아서 시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무조건 반영해서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지금 예정안을 본다면 서울이 한 20% 정도는 좀 오를 것으로 생각을 네, 했는데 20%. 네. 그거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인하를 요구를 했잖아요.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실제로는 좀 높다고 좀 더 내려달라고 지금도 높다, 요청을 발표된 하고 있는 거고, 게. 네. 그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조세 저항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고가 토지 위주로 올렸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시민단체 이야기는 사실 뭐 네, 찔끔 인상에다 사실 이 인상안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 현실화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시세라는 게 그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 이런 건물이 시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현실화율이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정부는 이게 64% 정도 됐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시민단체에서는 개별 지가에 따라서는 20% 30%밖에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누가 맞는지는 그게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그 부분이고 이게 뭐 정부도 다 뭐 예측을 하고 이게 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99%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는 했고 0.4%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이번에 좀 인상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의 저항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새 그 3기 신도시 지정도 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 받은 지역도 네. 사업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발 호재로 뭐 보상금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걱정도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개발 호재로 땅값이 더 올라서 만약에 부동산 뭐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오르는 지역들을 공시지가를 좀 더 올려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방침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때는 사실 지역 격차가 상당히 컸거든요. 네. 서울과 그 최저가 이제 경남이었나요? 네. 뭐 거의 0.6%, 0.6% 이 정도고 이제 서울이 17%였나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네. 상당히 좀 컸던 그 상황이고 이번에는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충남이 최저고 이제 서울이 13%대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을 의식을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보다 오히려 더 거래가 적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그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갭 차이가 좀 클 수가 있는 거고 상가는 그래도 단독주택보다는 거래가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있어서 반영률이 좀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봐야 있겠네요. 되는 거군요. 무엇보다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보유세는 어떻게 돼?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박민호 기자, 보유세 부담이 지금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네, 보유세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만 사실 보유세가 어떤 세금인지 저는 피부로 느껴보지 못해서 체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저는 뭐 전세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유세라고 하는 게 뭐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럴 수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서울에 사시는 네. 분들은 지금 서울 그 집값이 너무 네. 비싸서 사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한 20억 정도 있어야 보통 이제 보유세를 이제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엔 고액 자산가들이죠. 네. 고액 자산가 분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유세가 일단 기존의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그 묶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더 추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이제 보유세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해마다 발표되는 이제 공시지가에 토지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세 저항까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이제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이제 공시 가격이 바로 각종 세금이라든지 혹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보유세 관련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꼽히는 빅3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얼마나 내는지 한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다 몰렸어요.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지만 저 건물은 이제 네이버 리퍼블릭스라고 네이처 리퍼블릭이죠. 예, 뭐 화장품 관련된 코스메틱 상가인데 매년 1등을 하고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중구 명동 8기대 있고요. 공시지가가 1억 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기존에 내던 거 기존에 보다
이제 50%가량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세액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도 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주나 토지,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비용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은 경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평당, 한 평에 3억 정도 되는 저 땅이에요. 고시원이 1.5평 정도, 1.7평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한 평이면은 고시원보다 더 작은 땅이 그 부분이 3억입니다. 근데 그게 6억으로 됐어요, 지금. 6억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저 네이처 리퍼블릭 옆에 우리은행이라고 또 그 땅이 있고요. 그리고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옷 매장, 그 땅도 빅3인데 거기가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전부 다 작년보다 절반 이상 넘는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정말. 상한폭이 50%니까 네, 그렇죠. 상한폭까지 다 오른 거네요. 지금 네. 뭐 명동 외에 뭐 다른 고가 토지 보유세 부담도 좀 비슷하게 네. 나오는 것 같고 지적해줬듯이 부자구금으로 우려되는 그 부분이 바로 임대료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고 또 건보료도 또 인상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줄줄이 오를까요? 우려대로? 건보료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건보료는 사실 네, 뭐 거의 직장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되는 거고 네. 이제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이 네. 발생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피부양자도 네, 이제 주로 상관이 임대 없는 사업자라고 거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예시를 내놨는데 종로구에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 토지를 보유하신 네. 소득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건보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따져봤더니 한 8천 원 정도 오르는 걸로. 그거밖에 안 오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네. 이게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보니까 건보료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 등급이 좀 갭이 좀 큰가 봐요. 60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네. 정도밖에 안 오르나요? 건보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을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가장 많이 올렸다는 0.4%에 해당하는 고가 토지 네. 그게 이제 평당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을 했다고 보면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한 2만 4천 원 정도 오른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은지 어떤지는 그런 자산가들에 비하면 자산에 비하면은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보유세랑 같이 오른다고 치면 또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체감적인 많다고 측면에서 할 개인적으로는 수도 또 그럴 있죠. 수도 있겠네요. 건보료보다는 사실은 임대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임대료는 좀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있죠. 안 그래도 네이처 리퍼블릭 네. 어제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매장 영업은 네이처 리퍼블릭이 하는데 법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네. 그 소유주는 개인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과연 임대료를 올릴 것인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임대료가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은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은 그거를 밝히기는 어려운 거고 명동에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하루에 한 5,600만 원 정도 낸다고 들었거든요. 하루에? 네.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네. 그게 한 3년 전이었으니까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네이처 리퍼블릭은 이번에 계약을 새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계약 우려는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가도 근데 2년 계약으로 가나요? 그 계약 기간은 이제 정하기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명동에 전체적으로 그 상권 전체적으로 땅값이 높고 이번에 집가를 많이 올려서 보유세 부담이 올라간 그 소유주들이 명동에 이제 보유세를 만약에 올린다고 네. 치면 명동 상권 전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뭐냐면 명동이 그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네. 와서 이제 좀 관광을 많이 쇼핑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상황이 좀 여의치가 네, 않아서 그 네. 관광객 수 회복이 별로 안 됐고 아직 그리고 그동안 이제 따이공이 보따리 상인들이 네. 와서 좀 많이 구매를 해줬는데 올해부터 그것도 또 규제가 또 중국이 있어요. 예, 네. 전자상거래법 뭐 도입을 해서 규제를 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보유세 아니 임대료가 오를 거에 대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뭐 워낙 경기가 안 좋은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상가에서 임대를 뭐 받고 계시는 그 분들은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때 핫플레이스는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다른 쪽에 그 임대료도 좀 많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집중되겠죠. 아무래도 서울의 상가들 0.4%라는 게 주로 서울에 있는 그 핵심 상권들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번화가 역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양극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네네. 대한 그 우려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는 이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부작용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서 작년 뭐 11월부터 TF팀을 짜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이재용 부장님 생각에서는 네. 이런 우려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시각이신 거예요? 그 마침 이제 이번 발표가 그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하필 이제 또 공시지가를 올리고 그 공시지가의 주 타깃이 되는 게 상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9% 정도 올린 게 네. 11년 만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2008년도에 이보다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9.6%인가 그 정도. MB 정부 때. 네. 그때 뭐 뉴타운 뭐 개발하고 한참 재개발 많이 하는 그 정권에서도 한 9% 정도 올렸던 때였는데 이번에 그 정도 한 9% 정도 올렸다고 해서 막 크게 뭐 역효과가 나고 뭐 수익성 그런 악화로 뭐 네. 상인들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각이신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건 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토지 가격 인상은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상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공시지가가 오르게 된다면 그거는 얘기가 또 달라요. 지금 단독주택이 올랐고 그다음에 땅값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공동주택인 거고요.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럼 그 파장이 또 그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요새 편의점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어렵거든요. 인건비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그 타격이 없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건 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한 가지 더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아파트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세금이 많이 탈루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집중됐던 곳이 그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오피스 건물, 상업 건물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지금 한 7, 80% 정도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을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막 3, 4억씩 막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은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3, 4억 오른 것도 그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호가를 부르는 게 좀 몇 군데 네. 체결이 아주 소수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형성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시세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거래가 부동산 정책 이후에 상당히 좀 얼음처럼 얼어붙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아파트가 좀 떨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관심이 또 4월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 이재용 부장이 안전장치가 그래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한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지금 보호장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그 영향력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 모든 경제 정책, 정부 정책에는 뭐 빛과 어둠,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대비해서 이제 사회 그물망, 안전망을 뭐 당연히 정부에서도 사실 뭐 네. 이런 우려를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지금 취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 유튜브 알릴레오 거기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이제 공시지가 관련해서 정책을 피겠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호언 장담을 이렇게 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사회 안정망 그런 것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땅값, 집값,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궁중 족발 사건 예전에 좀 생각도 나는데 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세입자들 삼가 임대차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 관련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 5년에서 2배 정도 늘렸죠. 10년으로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아주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 과거에는 이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늘렸고요. 그 연간 임대료 상승률, 임대료 인상률도 5%까지만 제한할 수도 있도록 제한을 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장치, 뭐 재건축 우선 입주권 같은 경우, 권리권 회수 보장, 그리고 환산 보증금 같은 경우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면들을 보면서 다 나왔던 정책이라서 아마 지금 세입자분들 상가하시는 뭐 중소상인 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보유세 논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뭐 임대료를 전가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도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거든요. 신도시 건설할 때 관련돼서 이제 토지 보상금 기준이 이제 공시지가가 되다 보니까 뭐 사업비가 또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파급 효과가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보호 장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그 보호 장치를 떠나서 지금 과연 이 정도 올린 게 적절한 수준이냐에 대해서 많이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대체적으로는 올려야 할 필요성에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는 분이에요. 시민 전체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학계도 그렇고. 대해서의 논란인 거죠. 네. 이제 시민 단체에서는 한 2배 가량 올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학계에서는 지금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린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양쪽도 만족을 못 한다는 거는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쪽에 기우지 않고 한 적정 수준을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뭐 2배 가량 올려야 된다는 뭐 이런 주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11년간에 가장 많이 올린 거니까 11년 동안 못했던 걸 이번에 정상화 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거는 좀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너무 빨리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게 그 조세를 그 정상화 시킬 때 이제 인상을 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때 올려야 그나마 저항이 덜한 거거든요. 이제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풀이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명확하게 풀이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 뉴스 재구성 뉴스토마토 산업위부 이재영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정부의 이 토지 가격, 이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한 그 의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뭐 이야기대로 더 강화하고 앞으로도 계속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